수술 끝내고 너무 대수술이었기 때문에 제가 고통스러워서 뭐 앞으로의 일을 한 2주 정도는 아무것도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. 움직일 수도 없고, 그리고 제가 뭘 거기 병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,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조금 고통이 덜할 때쯤에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그 연도의 스케줄 때문에 전화를 돌렸어요. 그 안무가 선생님들,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, 이런 그런 전화 업무가 엄청 많았고, 죄송하다, 미안하다, 제가 이렇게 해서 그렇다, 이런 상황이다, 이 설명을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 한 것 같아요. 금방 태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, 그리고 금방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. 그냥 그 정도의 상태인지 인식을 스스로 외면했던 것 같아요. 그 상태를. 그래서 매번 우울했죠. 왜냐하면 나아질 생각을 안 하니까. 재활도 빨리 시작을 못했어요. 저는 좀 많이 심각해서. 그래서 한창 기다리라 이 말밖에 못 들었던 것 같아요. 의사 선생님이든 간호사든 저 언제 태어날 수 있어요,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많이 했었어요. 그리고 재활에 들어갔을 때 너무 기뻤거든요. 금방 나을 거라는 생각으로. 발가락 하나 안 움직여지더라고요. 나는 무릎인데.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병원에서도 조심 너무 조심을 해서 나중에는 그게 화근이 돼서 수술을 한 번 더 했어요. 다리가 굳어버려가지고. 그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. 그래서 병원에서의 생활은 많이 우울했고 지루하고, 몸을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로했고 피폐해지더라고요. 그리고 우울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, 뭐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,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네. 문병을 매일 왔었어요. 거의 한 달 반, 2달 가까이 입원해 있는 동안 저기 같이 했던 팀원들이 거의 매일 와서 지루할 틈은 없었어요. 근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싫더라고요. 왜냐면 저는 누워있고 그 사람들은 저를 위로하고 싶어서, 그리고 잘 될 거야 라는 힘을 주기 위해서 문병을 왔는데, 똑같잖아요. 이 친구들은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, 나도 할 일이 많은데,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마음속으로는 하지만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, 표현을. 고마웠기도 했고, 나중에는 조금 화도 나고. 근데 그 친구들을, 그 사람들, 선생님들 보면서 곧 빨리 나도 태어나서 빨리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했어요. 그리고 조금 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. 퇴원을 하고 저는 금방 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. 그리고 재활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. 근데 생각보다 더디더라고요. 늦고. 근데 시간은 빨리 가고, 그 시간 동안 저는 보조기라도 차고 움직여야겠다는 그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우울하진 않았어요. 네. 우울한 감정이 한 번씩 들지, 막 그걸 가지고 나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. 그래서 동료들한테도 전화를 하고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저 이제 퇴원했습니다, 일단 저를 알리고, 그리고 이렇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죠, 여러 곳에. 그리고 그러면 정말
농담 삼아 너 그럼 보조기라도 차고 할래? 그 소리. 저는 당연하지요. 무조건 당연하지요. 그분들도 반신반의 했을 거예요. 근데 정말 저를 고맙게도 캐스팅을 했고,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보조기를 차고 저는 무대에 섰어요. 오히려 주변에서 더 김현정 멋있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, 저 친구 되게 독하다, 이런 얘기도 많이 듣기도 하고, 그러면서 제 활동 영역을 오히려 이 다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, 저도 할 수 있다는,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, 춤을 출 수 있다, 꼭 다리가 아니더라도 춤을 출 수 있다 라는 그런 저 스스로의 희망을 가졌고, 그리고 해냈던 것 같아요, 그때. 그래도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셨고,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. 재활은 계속 하면서 춤도 같이 병행하면서, 그리고 제 다리가 아닌 이제 상체를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 연구도 많이 했었고요, 그때.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요. 그 후로도. 한 달에서 한 달 반 가량 있었던 것 같아요, 입원을.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의 1년 반 정도 계속 통원 치료를, 재활을 했었고, 그때 당시 다리가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. 퇴원을 하고 나서 밤마다 제 소원이 그거였어요. 하루만 좀 편안하게 자자. 약 안 먹어도, 아니 약을 먹어도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. 진통제가 나중엔 듣지 않더라고요, 너무 많이 먹으니까. 그 쓰라린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. 다리가 끊어져 나간다는 표현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, 매일매일 거의 1년을 넘게 그 고통 속에서 잠을 잤던 것 같아요. 그나마 낮에 깨어 있으면 움직이고 사람이 계속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. 그때는 고통을 잊어요. 근데 이제 밤이 되면 항상 제가 먹는 게 진통제. 나중에는 듣지도 않더라고요, 그게. 그 고통이 너무 힘들었어요. 몸이 아프니까 당연히 예민해지죠. 예민할 뿐더러 제가 원래 조금 예민한 성격이었는데 더 신경질적이어지더라고요, 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. 특히 움직일 수 없는 것에, 뛸 수 없는 것에, 그게 너무 와닿아서 춤을 자유롭게 못 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질이 많이 났어요. 화가 난 거죠, 제 스스로에게. 그리고 다시 생각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후회도 하고, 그런 행동에 대해서, 대처에 대해서.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.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. 그때 많이 예민했었어요, 더. 그래서 오감이 오히려 더 열렸던 것 같아요. 다리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게 되고, 상체를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도 더 의미 있게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,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고. 그게 제 대처 방법이었어요.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. 그냥 흘러간다 라는 생각도 했었고,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아무는 게 상처잖아요. 그렇게 생각했었어요. 당연히 아물 거라고. 흉터는 남겠지만 아물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약간 고통을 잊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, 제 스스로. 저는 낙천적인 사람도 아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큰일에 대처를 하고 담담한 사람들, 좀. 제가 약간 그런 사람인 것 같았어요. 다 작은 일에는 되게 소심하고 좀 화도 잘 내는데, 오히려 딱 이런 일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부터 찾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아주 다행스러운 사람이었고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.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. 그 상황에서도 저를 캐스팅해서 무대에 설 수 있게끔 한 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춤을 더 출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, 그런
춤을 못 춘다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. 주변에서. 그래서 오히려 더 일을 벌리고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저 무대 설 수 있습니다.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희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주변 사람들의 힘이 컸죠, 아무래도. 그리고 제 마음도 절대 춤을 못 출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지금도 마찬가지고. 못 추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은퇴라고 하죠. 그때가 아닌 이상은 계속 앞으로도 춤을 못 춘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게 어떻게 보면은 춤에 대한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으로 부상을 당했어도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. 병원에서 어머니한테만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.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던데, 김현정 씨 춤은 못 출 거라고. 일상생활은 해도 이제 춤추기는 힘들 거다라는 말씀을 어머니께만 하셨대요.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전달하시지 않았어요. 왜냐면 어머니도 아셨을 거예요. 내가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그래? 난 춤 못 추는 사람이야?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. 그리고 엄마도 어머니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. 쟤 춤 못 출 수 없지 않는 아이라고.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. 그리고 모르겠어요. 저를 걱정해서 하셔서 말씀을 안 하셨겠죠, 당연히. 또 제가 충격받을까봐. 그런데 계속 하고 있잖아요, 지금도. 일부러 안 하셨을 거예요.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으셨고, 그리고 그런 말을 딸에게 할 수 없잖아요. 춤이 저한테 전부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. 네.